네, 연말의 성장주 내에서 가장 핫했던 게 바로 게임주였습니다. 뭐 게임주냐, 2차 전지냐 이 두 종목 안 들고 계신 분들이 수익 내기 참 어려웠던 시장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또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게임주에 대한 전망 세워보도록 하죠.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매일경제TV에서 자주 뵙게 될 이하진 과장님이신데요. 오늘 저희가 스타트를 좀 게임주로 끊어보려고 해요. 네. 떨리신가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과장님의 투자 성향을 잘 몰라서 게임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고 혹은 뭐 작년에 트레이드를 좀 해보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를 일단 시작해서 조금 게임주에 대해서 이제 P2E나 이제 NFT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컴투스까지 조금 매매를 하면서 조금 공부를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과 올해 게임주의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9일에 게임주들의 대거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 또 이번 IR에서 과연 메타버스 이야기할까, NFT 이야기할까 많은 분들이 P2E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데 주가 다시 주목받을 때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아직입니까? 일단은 뭐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뭐 전년도 실적 발표도 하겠지만 사실 그걸 일단 제쳐두더라도 결국에는 이번 실적 발표 중에서 이제 올해 이제 글로벌 출시 게임들이 얼마나 나올 거고 올해 또 출시될 게임 일정이 나오는데 과연 그 중에서도 P2E에 대한 게임을 출시할 여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구체적인 일정이 좀 나오냐에 따라서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NC소프트도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가금 체계를 그동안 유지하다가 내년에 올해겠죠. 올해 우리도 P2E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만큼 결국에는 그 일정이 이번에 좀 많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많이 이제 뭐 NC소프트도 있겠고 컴투스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결국 이제 옥석가리기라고 하죠. 결국에는 올해 실적은 결국 P2E 출시가 어떤 게임에서 그만큼 시장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좀 결국에는 판가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IR에서 중요한 거는 신작 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 예전에는 이 게임주들이 실작 따라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작 따라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신작보다는 NFT 관련, P2E 관련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이번에 IR에서는 신작 그 스케줄을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고 실적은 어때요? 그러면은 이번에 작년 대비 좀 많이 좋아질까요? 결국에는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뭐 미드 코로나도 코로나 이제 시절에 이제 집에 많이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었겠지만 물론 지금 대부분들 리포트를 보면 좀 컨센을 좀 많이 하향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동안 뭐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었고 차익 실현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올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2E를 게임을 시작을 해서 그만큼 얼마나 동남아 시장을 진입을 했고 왜 이제 동남아를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북미 시장이나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이 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P2E 시장은 동남아 위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들의 월급이 60만 원인데 실제로 뭐 엑시 인피니티나 이제 위메이드의 미르와 같은 게임을 통해서 실제로 그 게임을 통해서도 실제로 90만 원이나 120만 원의 게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굳이 월급의 60만 원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수익 구조 자체를 뒤집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동남아의 시장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지금 동남아 시장이 뭐 게임을 얘기는 하지만 실제 중국 시장에 게임이 굉장히 많이 진출하는 상황이라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결국 위메이드의 미르 위주로만 게임이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위메이드가 아닌 다른 게임 회사들의 게임들이 과연 동남아 시장에서 얼마나 오래 좀 진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매출에 대한 실적이 조금 많이 좀 판가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동남아 시장이 P2E 게임의 가장 핫한 성지죠. 성지라면 이 성지가 뭐 미국이라던가 유럽, 일본 이러한 중국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그쪽에 더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시장은 동남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반을 닦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 볼 수가 있겠고, 뭐 물론 지금은 MMORPG 위주로 게임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겠지만, 뭐 실제로 일본에서도 뭐 소셜 카지노 게임을 이제 진출하고 있는 사실 뭐
뭐 최근에 FSN 게임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일본에 있는 게임 회사와 MOU 체결해가지고 이제 소셜 카지노로 NFT와 P2E를 게임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네. 게임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이 이제 그런 자회사를 통해서 진출한 케이스가 지금 굉장히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이 아닌 뭐 웹툰도 있을 거고 웹툰을 NFT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만큼의 이제 어떤 IP를 컨텐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지금 대장주로 꼽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 처음 뵙는데 네. 게임을 굉장히 많이 아시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도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일단 콘솔 게임을 좀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 저는 테트리스에 멈춰 있거든요.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게임주도 이번에 정말 다양하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 안에서 뭘 골라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이 일단 대장을 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P2 시대를 열었던 위메이드 그리고 컴투보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돈이 많은 넷마블 이렇게 새 기업들을 좀 주로 보고 있어요. 뭐 NC도 있고 그 외 실망스러웠던 크래프톤도 있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있겠지만 이 기업들을 좀 분석해 보자면 비교해 보자면 어떤 포인트들이 각각 다른가요? 물론 오늘 나왔던 이 회사들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P2E 플랫폼, 결국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위맥스를 기준으로 해서 뭐 최근에도 그 위메이드 장영규 대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위믹스 플랫폼을 해서 100개 회사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우리 코인을 이용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수익 모델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물론 MMORPG 게임 등과 같은 부분들이 이제 위믹스에 대한 사용도 하겠지만 뭐 넷마블 같은 이제 소셜 카지노도 있고 일반 보드 게임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좀 플랫폼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위믹스가 굉장히 먼저 앞서 나가고는 그렇죠. 있지만 이제는 사실 결국에는 그런 코인 시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보드 게임과 같은 유저들의 장르에 따라서 그만큼 코인 시세도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게임 자체로 통으로 보게 되면 뭐 이미서도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제 변한다고 하게 된다면 뭐 MMORPG, 뭐 웹툰 시리즈, 뭐 NFT와 같은 다양한 코인들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산파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기사를 보면서도 이제는 결국에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결국에 오늘 이제 보랏 2.0 리브랜딩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결국엔 이런 경쟁 구도로 가면서 결국 수익성이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위메이드가 먼저 초기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네.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가 얼마만큼이나 P2E 게임으로 돈을 벌어내느냐 이게 주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근본적으로 드는 질문 하나 P2E 게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면 처음에 나올 때는 신기하고 네. 이거 게임에서 돈 번다고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뛰어들 수 있지만 막상 해봤는데 이거 돈이 얼마 안 벌리네 라고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 세계에서 1% 정도밖에 지금 P2E 게임에 대한 수익이 아직 안 나온 상태고 아직은 무궁무진한 이제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일단은 지금 중국이나 한국이 P2E에 대한 규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오늘 기사도 나왔지만은 뭐 IOC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P2E 게임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근데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중국에서는 게임을 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결국 이런 부분도 사실 중국도 물론 나중에는 바뀔 수는 있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좀 대선에 따라서 지금 대선 정권 이제 후보들의 지금 뭐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서 좀 P2E에 대한 규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소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전부 규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좀 규제에 대한 좀 완화 스탠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뭐 사행성 여부에 따라서 너무 깊게는 아니더라도 근데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좀 풀게 되면 그럼 게임주에 대한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그 전에 있는 가금 체계의 수익 모델 자체는 왜냐하면 그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와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게임 이제 돈을 구매를 유도하는 시스템에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P2E 형식에 대한 수익 구조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동남아 시장이 크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북미 시장이나 유로 시장도 다 같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이런 P2E에 대한 부분은 결국 지금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은 만약에 위메이드가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 시장이지만 이 기회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늦어버리게 되면
그것도 그때가 조금 후회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을 이 시장을 다른 나라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 그렇죠. 위메이드를 따라서 국내에 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그 안에서 수익을 차지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이전에 이 P2E가 나오기 전만 해도 위메이드가 떠오르기 전만 해도 우리가 게임점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NC소프트, 네. 펄어비스 이렇게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펄어비스에 대한 관심이 살짝 멀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도깨비라는 게 있으니까 계속 봐야 되는 건지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우리나라 국내 시총 1위 게임 회사는 저는 펄어비스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요? 네. 검은 사막 하시나 보죠? 네, 검은 사막은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좀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네. 실제적으로 검은 사막도 사실 잘 되고 있고 북미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콘솔 시장이 주를 이루는 시장에서도 북미 시장에서 좀 들어가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중국 판호 발급도 받은 상태라서 결국 이제 2분기나 3분기쯤에 검은 사막 모바일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붉은 사막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리싱 계약을 이제 중국의 텐센트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텐센트를 인해서 모바일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서고 있는 부분 그리고 물론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도깨비가 내년 하반기쯤에 나올 예정인데 결국 도깨비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완성도 있는 이제 P2E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몇 달 전에 이제 김대일 펄어비스 대표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네. 이분이 한 말이 재산이 1조를 받더라도 게임 개발에 열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그 10분간의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게임에 대한 애정이 깊은지 굉장히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완성도 있는 게임이 내년 하반기에 도깨비를 통해서 NFT와 P2E의 게임, 오픈월드 어드벤처의 게임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15만 원 가격도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또 그의 열정을 보셨네요. 네, 시총 1위가 향후에 누가 될까? 펄어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셨는데 근데 또 저희가 받은 이 대본에는 네. 올해 긍정적인 전망과 탑픽 종목에 펄어비스가 아닌 다른 종목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일단 장기적인 접근으로는 저는 펄어비스가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카카오 게임즈도 있겠지만 사실 아직 카카오 게임즈는 본격적으로 P2E에 대한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얘기했던 게 우리가 보라코인을 통해서 오딘을 P2E에 대한 출시 여부는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를 50%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사실 그동안 오딘은 대만 퍼블리싱 계약이나 국내 매출권밖에 없었지만 지분 50% 하게 되면서 글로벌 사업권까지 가져오게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 오딘을 통해 가지고 P2E에 대한 시장, 유럽이나 북미 시장까지 넘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그에 대한 지분에 대한 실적 부분이 4분기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아마 다음 주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보라 2.0에 대한 구체적인 리브랜딩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나올 거고 결국 이번에 만약에 실적 발표 때 이번에 우리는 오딘을 통해 가지고 P2E에 대한 출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단기간으로는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로 봤을 때는 올해로 봤을 때도 네. 어떻게 보면 카카오 게임즈 내년까지 장장기로 봤을 때는 펄어비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하진 과장님의 처음 게임즈 내 탑픽을 들어봤습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저희 채팅방에 어떤 분이 이하진 과장님은 약간 투자 성향이 몰빵 스타일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나는 다 분산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머입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질문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갑자기 오후장에 네. 리오프닝 주들이 폭등하고 있어요. 지금 뭐 CJ, CGV가 VI가 걸리면서 11% 넘게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 외 아시아나항공, 롯데관광개발도 8%대 강세, 진에어는 무려 20% 가깝게 급등, 여기 엔터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리오프닝 관련주의 강세가 확진자를 증가해도 의료체계 안정 시에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겠다라는 정부 측의 발언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리오프닝 시대에 우리가 집콕하면서 많이 했던 게임주들의 선호도가 좀 줄지는 않을까? 괜찮을까요? 일단은 게임은 사실 뭐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하게 되지만 네. 뭐 모바일로 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오프닝 뭐 어느 정도 양은 있겠지만 이제 어차피 이제 P2E 게임 자체가 돈을 버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게임을 이제 제 레벨을 올리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게임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큰 영향은 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결국 성장성이 과연 얼마만큼
얼마만큼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P2E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화진 과장님과 첫 만남에서 게임즈 이야기 나눠봤고요. 리오프닝 시대에도 게임즈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P2E 게임으로 승부를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실적과 함께 어떤 신작이 나올지 P2E에 대한 그 스케줄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